얼굴이 좀 지저분해 보이고 색소가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제서야 피부과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멜라닌 함량이라든지 그런 세포들에 따라서 내가 하얗게 될 수 있는 거에 한계는 좀 정해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좀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서 톤업이라든지 또 색소가 올라오는 발현을 좀 억제하는 이 기전을 통해서 미백을 유지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담 안태안의원의 왕수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피부 관리의 기초인 미백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과 시술로 가장 많이 내원해 주시는 환자분들이 색소 관리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얼굴이 좀 지저분해 보이고 색소가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제서야 피부과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단번에 미백적인 효과를 느끼고 색소 개선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원에 내원해 주시게 되면 진단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진단 촬영을 꼭 권하게 되는 이유는요. 색소의 깊이라든지 분포라든지 또한 진단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똑같이 갈색 반점으로 보이지만 색소의 종류에 따라서 색소의 깊이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거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색소 치료를 계획 중에 계시다면 우선 이 진단 촬영을 꼭 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얼굴에 지루각화증이라고 불리는 검버섯의 일종의 갈색의 병변이 있으면 해당 병변들은 굉장히 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해서 검버섯, 지루각화증, 점, 평평사마귀 이렇게 갈색의 색소를 좀 낼 수 있는 병변들은 비교적 한 번에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병변들을 빨리 제거할 걸 권해드리고요. 같은 갈색이지만 굉장히 평평하고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예쁘게 생기고 튀어나오지 않았지만 흑자라고 하는 병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미와 흑자를 좀 혼동해서 내원해 주시는데요. 흑자 치료의 경우는 비교적 경계가 굉장히 명확하고 햇빛을 받아서 생긴 병변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미도 역시 햇빛을 받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치료 방법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때 항상 흑자와 기미를 비교한 이 논문을 좀 같이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기미의 경우는 햇볕으로 인해서 피부가 손상받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표피에 멜라닌 세포가 증가하게 되고 그 멜라닌 세포가 진피층으로 같이 내려가게 되고 피부의 기저층이 손상되면서 재생이 방해가 됩니다. 이 기미를 문제로 내원해 주실 경우 기미는 한 번에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기미랑 항상 혼동하시는 흑자의 경우는 한 번에 제거하기가 쉬운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미에 대해서 최신 지견을 좀 다룬 논문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은 기미와 일광 흑자를 비교해 놓은 논문이 있습니다. 둘 다 멜라닌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우선은 흑자의 경우는 피부에 있는 기저층이라는 곳에 멜라닌 세포가 많이 증가되어 있고 이 기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피나 또는 표피 전체적인 층에 걸쳐서 기미가 분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봤을 때 우리가 진피를 침범했냐 안 했냐 여부에 따라서 치료가 쉬운지 또는 어려운지가 감별이 되는데 기미는 대부분 진피를 침범하고 있는 반면에 흑자의 경우는 일부에서만 진피를 침범하고 있고 대부분은 진피에 침범 안 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흑자의 경우에는 진피를 침범했을 경우에는 치료가 한 번에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비교적 진피 위층에 기저층에만 국한되어 있을 경우에는 레이저를 한 번에 세게 쏴서 테이프를 붙이고 딱지를 생기게 해서 한 번에 제거하는 시술이 가능합니다. 이런 시술을 했을 경우에는 테이프를 한 2주 정도 붙이셔야 되는데요. 이 재생 테이프를 붙이는 이유는 꼭 붙일 필요는 없지만 피부가 레이저로 강한 손상을 받았을 때 자극을 줄여주기 위해서 붙여주게 됩니다. 2주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피부의 재생이 완료되기 때문에 테이프를 띄게 되면 이 색소가 딱지와 함께 떨어지면서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피부 안쪽에 홍조가 동반되어 있을 경우 홍조 치료를 같이 하기도 하고, 홍조 없이 깨끗하게 한 번에 제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한 2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하는 반응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기에 물렸을 때도 빨갛게 됐다가 갈색으로 변했다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모기에 물린 것도 일종의 피부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강한 에너지를 줘서 피부에 손상을 일으키게 됐을 경우 이 붉었던 자국이 다시 갈색으로 변한 다음에 서서히 흐려지는 경과를 밟기도 합니다. 이런 경과가 스트레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흑자보다는 흐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경과를 설명해 드리고 흑자 제거를 하고 있고요. 우선 큰 병변일수록 제거를 해야 미백 효과를 빨리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흑자라든지 점이라든지 또는 다른 편평사마귀 등의 병변이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저는 적극적으로 제거할 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하는 홈케어만으로는 진피층까지 개선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표피도 개선시키고 진피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병원 시술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진피 개선 시술로는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리프팅, 타이트닝 시술들이 다들 콜라겐층, 기저층을 좀 강화시켜주는 시술이 되기 때문에 기미의 색소 시술을 받으면서도 해당 시술을 같이 받으실 것을, 병행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주사 시술 또한 기미의 발현을 억제시켜준다고 되어 있어서 중간중간 스킨 부스터 시술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하는 관리의 경우는 흔히 우리가 처방받아서 사용하는 기미 크림의 경우에는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제 기미를 좀 개선시켜 줄 수도 있는데요. 해당 성분은 예민한 피부가 발라주게 될 경우 오히려 색소가 더 올라오는 과색소 침착을 남기기도 하고, 반대로 저색소 침착을 남기기도 하고 피부에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의사와 상의 후에 내 피부 타입을 조금 명확히 안 후에 사용할 것을 권해드리고 장기적인 사용을 또 권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또 기미 성분으로 많이 알려진 트레티노인, 스테로이드, 아젤라산 이렇게 여러 가지 성분이 좀 복합된 식약청 승인을 받은 기미 크림도 있는데요. 이런 크림도 너무 오래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어서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쓰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우선 우리가 데일리로 매일 할 수 있는 케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백 성분이 있는 화장품을 쓰는 것인데요. 비타민C 제품이 들어있는 제품을 쓸 수도 있고, 나이신아마이드 제품도 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미백 성분 등을 꾸준히 관리해줬을 경우 아무래도 안 쓴 사람에 비해서는 미백 효과를 누리기 쉬운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화장품에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들로는 비타민 A 성분, 레티놀 성분도 들을 수 있겠고, B 성분, 나이신아마이드 같은 성분을 들을 수도 있겠고, 비타민 C 이런 제품들을 포함된 화장품을 좀 꾸준히 사용해 주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많은 성분을 사용하는 것은 이 성분 자체가 또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이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미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첫 번째로는 무조건 자외선 차단을 하라고 돼 있고, 또 자극을 줄여주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자극은 일상생활의 자극이기도 한데요. 스크럽을 한다든지 또는 얼굴에 좀 무리하게 과도한 화학 영양이 들어있는,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마구잡이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자극이 되기 때문에 기미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서는 수영을 하고 올라온 경우도 있었어요. 토닝을 해서 기미가 매우 좋아졌는데 수영을 하고 그 수영물에 좀 오래 있으면서 수경을 쓰고 하면서 그 자극들이 또 기미를, 발현을 유도시켜서 기미가 올라온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관리로는 적극적인 자외선 차단과 피부 타입의 상태를 보고 피부의 예민도를 보고 기능성 제품들을 좀 주기적으로 꾸준히 사용해 주시는 방법이 미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멜라닌 함량이라든지 그런 세포들에 따라서 내가 하얗게 될 수 있는 거에 한계는 좀 정해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좀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서 톤업이라든지 또 색소가 올라오는 발현을 좀 억제하는 기전을 통해서 미백을 유지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색소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색소 환자가 처음 오실 경우
털이 많으면 당연히 제모를 해서 미백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고, 잔털 제모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만 큰 병변에, 갈색 변변이 있을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제거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어느 정도 미백의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바탕으로 좀 전체적으로 노랗게 색소가 빨려 있거나 기미가 있으신 분들은 주기적인 토닝 치료를 통해서만 색소를 개선하실 수가 있습니다. 40대, 30대 후반이 되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피 개선술을 병합 시술해서 기미를 조금 더 치료를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치료에 대한 계획과 또는 데일리 화장품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궁금하시면 진료 시에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미백 관리가 얼굴의 자기 관리가 잘 된 사람 또는 부를 상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적극적인 자기 관리로 깨끗한 피부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티한 의원의 왕수진 원장이었습니다.